학교가 과연 정광훈 씨가 졸업한 그 대한신학교가 맞는지, 그의 실적 관련한 서류를 보게 되면 의무식이 집행되는 대목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특히 영등포구 당산동 4가로 학교 주소지가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정광훈 씨의 대한신학교 졸업증명서에는요. 그러나 그와 관련해서는 그 주소지에 대한신학교가 자리한 선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떤 학교에서 졸업을 했는지 의구심을 갖게 하는 대목이 있고요. 또한 아울러 저희가 확보한 동영상 자료에 따르면은 정광훈 씨는 작년 6월 경기도 광주에 있는 실촌 수양관에서 가진 목사들을 상대로 한 수양회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은 학교를 절반밖에 다니지 않았다. 그리고 상당한 기간 동안 동생이 학교를 대신 다녔다. 그래서 동창생들은 자기 동생을 자신으로 잘못 알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그 내용도 저희 평화나무 홈페이지 와보시면 동영상을 올려놓았습니다. 그 내용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바로 기자회견문 낭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평화나무의 신기정 사무총장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화나무 사무총장 신기정입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정광훈 구속영장 재청구 촉구 및 사문서 위조 업무방해 혐의 고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일 폭력 시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광훈 씨에 대해서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참으로 참담한 심정입니다. 노동자 서민의 작은 저항에도 추상 같은 공권력을 집행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하던 사법기관의 잣대는 왜 정광훈 씨에게는 다르게 적용됩니까? 슈퍼에서 라면 몇 개만 훔쳐도 버스를 운전하다가 아니면 혹은 다른 생업을 하다가 몇만 원만 횡령해도 뒤도 안 돌아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하던 법원의 모습이 생생합니다. 물론 형사사건에 있어서 불구속 수사 원칙은 존중되고 마땅히 견지되어야 할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볍지 않은 중대 범죄 혐의가 차곡차곡 쌓여있는 정광훈 씨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법 집행의 형평성만 따져보아도 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하루속히 재청구되고 집행되어야 합니다. 정광훈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채 며칠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정광훈 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었고, 오늘 또 사문서 위조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추가 고발될 것입니다. 정광훈 씨는 2014년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 총회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교단 선거관리위원회에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와 대학교 졸업증명서 등을 제출했습니다. 헌데 이 증명서들이 위조가 되었다는 강한 의혹이 일고 있으며 관련 증거 자료도 확보된 상태입니다. 대학원 성적증명서와 졸업증명서의 경우 최초 2014년 6월 2일자 발급분을 교단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였지만 증명서에 직인과 확인자 날인 등이 없는 등 중대한 문제점이 발견되어 교단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이에 정광훈 씨는 2014년 7월 15일자 발급분을 재차 교단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였는데, 최초 제출한 증명서와 두 번째 제출한 증명서의 문서 양식과 기재 내용 등의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평화나무는 입수한 증거 자료를 분석한 결과 두 차례에 걸쳐 제출한 대학원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중 일부 또는 전부가 위조되었을 가능성을 높게 보며, 이는 경찰 수사를 통해서
정확히 그 진위 여부를 파악하고 만일 범죄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오늘 고발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정강훈 씨가 졸업했다는 대한신학교가 안양대학교의 전신인 그 대한신학교가 맞는지에 대한 의구심도 증폭되고 있습니다. 정강훈 씨가 2014년 교단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대한신학교 졸업증명서에는 학교 주소지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 4가 32-6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안양대학교는 전신인 장로의 신학교 이래로 해당 주소지와는 어떠한 연관성도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서 형법 제231조 사무소 등의 위조 변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234조 위조 사무소 등의 행사는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314조 업무방해 1항은 제313조의 방법 즉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서 사람의 신용을 훼손 또는 위력으로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평안나무는 정강훈 씨를 형법 제231조 사무소 등의 위조 변조, 제234조 위조 사무소 등의 행사, 제314조 업무방해 1항에 의거하여 정강훈 씨를 경찰에 고발합니다. 지난 2일 정강훈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 예정인 혐의만 오늘 고발건까지 8건에 이릅니다. 경찰과 검찰 그리고 법원은 총체적인 불법의 온상이자 사회 혼란의 주범인 정강훈 씨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총체적인 법리 적용을 통해 하루속히 강제 수사에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사법기관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2020년 1월 6일 사단법인 평안나무. 네, 이상 기자회견문 낭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중요한 지점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중요한 부분에 대한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오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살펴보겠지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해서 충분히 개인정보에 대해서 유념하시고 기사 작성과 그리고 송출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는 선에서 정확한 그러한 정보가 공유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성적 증명서가 2014년 6월 2일자로 발급된 정강훈 씨가 제출한 성적 증명서입니다. 여러분 보시기 어떠합니까? 네, 이것이 과연 대학교가 발급한 성적 증명서라고 보이십니까? 보시면 직인도 없습니다. 확인자나 취급자의 날인도 없습니다. 그냥 누가 마음만 먹고 5분이면 한글로 작성할 수 있는 그러한 수준의 성적 증명서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교단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자 그 다음 달인 7월 15일자 발급분으로 정강훈 씨가 교단 선관위에 제출한 성적 증명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7월 15일 발급분 성적 증명서는 그래도 좀 성적 증명서 같아 보입니다. 워터마크도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러 가지 안양대학교 총장의 직인도 찍혀 있습니다. 하지만 한 대학교에서
한 달 사이에 공식적인 증명 양식을 발급함에 있어서 이렇게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를 여러분 보셨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두 가지 중에 어떠한 것이 진짜고 두 가지가 다 가짜이고 그러한 것들 떠나서 기본적으로 두 양식에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이제 이후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상단에 기재사항란이 제각각입니다. 6월 2일자 발급분과 7월 15일자 발급분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기타 등등 관련된 용어와 그리고 기재 내용 항목들이 굉장히 많이 틀립니다. 이 두 가지 부분에 있어가지고 너무 상이한 부분이 많기에 이거 누가 보더라도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의 그런 위조를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이수한 과목과 학점 부분을 보시면 그 내용은 항목 자체는 이수한 과목의 항목 자체는 동일합니다. 두 가지 성적증명서의 내용이. 그런데 보시면 1999년도 그리고 2001학년도 그리고 2002학년도 2003학년도 쭉 나오는데 보시면 계절학기에 대한 표기가 다릅니다. 한쪽에서는 계절학기를 보통 우리가 뭐 서머나 윈터라고 하죠. 여름학기, 겨울학기를 어떠한 증명서에서는 제3학기, 4학기로 표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증명서에서는 그러한 또 다른 명칭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적 증명서의 이수 과목의 그러한 배열 순서 또한 두 성적 증명서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이 두 가지 다 위조가 되었거나 한 가지는 어떤 식으로든 위조가 되었을 것 같다라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대강의 내용들을 살펴보았을 때 두 가지 다 어떤 식으로든 위조가 되었을 가능성이 조금 더 의심이 되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고발한 내용을 가지고 수사기관이 면밀하게 수사를 통해서 그 진위 여부를 확실하게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부분 또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모든 대학교 성적증명서나 졸업증명서 그리고 관공서에 각종 문서를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요즘에 전자발급이 많기 때문에 유변조 확인 관련된 내용이 하단에 표기가 되게 됩니다. 이 하단에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본 증명서는 www.idc.co.kr에서 유변조 검증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원본 대조할 수 있습니다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idc.co.kr에 현재 접속을 해보면 별다른 내용도 뜨지 않고 간단한 안내 문구만 되어 있고 그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후이즈 사이트에 검색해서 이 도메인에 대한 정보를 idc.co.kr에 대한 정보를 확인을 해보면 최초 등록이 2014년부터 수년 뒤에 등록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던 중에 어제 한 가지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다. 안양대학교는 현재 다수의 대학교가 전자발급과 유변조 관련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 모 회사의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끝나고 나서 저희가 조금 더 자세한 자료를 나눠드릴 텐데요. 잠시 제가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dc.co.kr 유변조 확인이 가능하다고 적혀있는 그 사이트는 현재 정상 운영되고 있지 않으며 후이즈 확인 결과 2018년 11월 15일에 등록된 도메인명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이것들이 이 도메인이 등록이 되어서 사용되었을 개연성은 있으나 이 부분 또한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은 안양대학교는 현재 증명 발급과 유변조 검증에 주식회사 INTX사의 서티피아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양대학교 인터넷 발급센터 안양.certifia.com을 살펴보면 2014년 당시에도 현행과 같은 시스템으로 운영되었다는 부분을 추정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또한 100% 확신을 할 수 없으나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서 그 진위 여부가 밝혀질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하기에 지금 증명서에서 유변조
프로그램 관련된 이 표식 자체도 잘못된 정보가 위조되었을 것이 사료가 되기에 이 부분 또한 중요하게 좀 수사가 진행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졸업증명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정광훈 씨가 2014년 대한여교장로회 대신 총회 교단선거관리위원회에 최초 제출한 졸업증명서입니다. 6월 2일자 발급분 앞서 보신 성적증명서와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문자만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누가 졸업증명서라고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이 또한 교단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문제를 제기하자 다시 7월 같은 성적증명서와 같이 7월 15일자 발급분을 제출하게 됩니다. 이것이 2014년 7월 15일자 두 번째로 제출하게 된 정광훈 씨가 제출한 졸업증명서입니다. 성적증명서와 마찬가지로 두 번째 제출한 졸업증명서에는 워터마크 표기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장 직인도 찍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유변조와 관련된 다른 기타 양식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앞서 보신 성적증명서와 그리고 졸업증명서 두 가지 같은 증명서를 한 학교에서 한 달 사이에 발급을 해준 그러한 증명서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석연치 않고 너무나 많은 의혹이 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관련해가지고 수사기관이 정확하게 수사를 진행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대학교 정광훈 씨가 졸업을 했다고 주장하고 알려져 있는 대한신학교 관련된 졸업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 대한신학교 졸업장은 2006년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총장이나 그러한 것들이나 교무처장 직인이 찍혀 있습니다. 이 졸업장에서 저희가 유의하여 볼 부분은 학교 소재지입니다. 대한신학교 학교명 아래 영등포구 당산동 주소지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근데 대한신학교 안양대학교 전신인 대한신학교 그리고 그 전신인 최초 학교로부터 당산동 영등포구 당산동에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 자료나 증거도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한 경찰 수사를 통해서 도대체 이 영등포구 당산동에 이 당시에 과연 무엇이 있었고 정광훈 씨가 다녔다고 주장하는 학교는 과연 어떤 학교였는지, 안양대학교의 전신인 대한신학교가 맞는지, 아니면 이름이 같거나 유사한 어떠한 무인가 또는 또 다른 어떠한 신학교였는지 수사를 통해서만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상과 같이 대학원 성적 증명서 그리고 졸업 증명서 그리고 끝으로 대한신학교 졸업 증명서까지 저희가 확보한 자료를 함께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 상식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조작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 오늘 고발장을 제출하게 되면 경찰이 신속하게 면밀한 수사를 통해서 범죄 혐의가 있는지 확인하고 범죄 혐의가 명확하다면 그에 온당한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네, 이상 부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자님들께 요거 좀 나눠주시죠. 저희가 발행하는 주간신문 이제 아직 발행 전인데 오늘 아침에 인쇄가 됐고요. 여기 1페이지에 이 QR코드가 있습니다. 이 QR코드를 검색해 보시면은 정광훈 씨가 자신의 그 학교 다닐 당시의 상황들을 발언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나는 학교를 절반밖에 다니지 않았다. 그리고 내 동생이 학교를 다녔다. 그래서 내 동생이 신학을 잘한다. 자기 동기들, 동기동창들은 자기 동생 자기로 착각한다. 이렇게 발언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 바로 클릭하시면은 그 동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고요. 또 관련해서 보도에 참고하실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예. 자, 그러면은 구속영장
재청구 촉구 및 사문서 위조 업무방해 혐의 전광훈 고발 기자회견을 마무리하고 이제 곧 우리 사무총장님하고 사무처 관사께서 고발장 제출하시는 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